그 4시에 공사가 끝난다고 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고 소음이 있어도 되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일단 시제표를 보도록 하는데 자, 포인트 1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시제편. 공간이 참 많은데 굳이 여기다 하네, 그지? 내 목소리가 클 것 같아? 저쪽가 망치질하는 소리가 클 것 같아. 자, 니네 잠은 안 오겠다, 그지? 제가 막 비둘기니까. 자, 볼게요. 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나 과학적 일반적 사실, 격언 등은 현재 시제로 나타내며 역사적 사실은 과거 시제로 나타낸다. 웃음밖에 안 나오네. 자, 일단 똑같이 쳐본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과학적인 일반적인 사실. 책 안 받았어? 진짜 가영아? 맞아. 이강 시제 피시면 되고요. 내가 이거 특강만 아니면 이 특강 아니면 1시간은 내 성격상 물론 수업을 하는 게 맞지. 사회에 보충을 해주고 만난 파티라도 하든가 할 텐데 오늘은 좀 그렇고 그냥 할게요. 그냥. 자, 동그라미 쳤어? 얘들아, 반복적인 일에서 반복, 과학적 일반적인 사실, 그 다음에 격언. 됐냐 얘들아? 얘네들은 시제에 관계없이 무조건 주절의 시제야. 주절의 시제에 관계없이 무조건 현재 시제로만 쓰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어요? 그럼 내가 주절의 시제라는 말을 했는데 그 주절의 시제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 보자 얘들아. 자, 우리가 보통 그 시제를 따질 때는 접속사 대절과 주절을 생각을 하는데, 자,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무슨 절? 종속절이라고 하고, 알겠어요? 그럼 종속절이 아닌 절이 무슨 절? 주절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제일치라고 한다고 한다면 주절의 시제가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제, 주절의 시제가 현재 시제였을 때는 접속사 대시 이끄는 절의 동사의 시제는 어떤 시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 이걸 그냥 무한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제의 무한대라는 말이야. 시제의 무한대.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주절의 시제가 현재였을 때 접속사 대시 이끄는 절의 시제는 그 어떠한 시제가 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거는 그게 중요한 걸까 안 중요한 걸까? 그다지 그게 중요하지가 않지. 왜냐면은 주절의 시제가 현재일 때 접사 대절의 시제는 그 어떠한 시제가 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거 뭐냐면 주절의 시제가 이제 과거였을 때, 주절의 시제가 과거였을 때가 중요한 거야. 주절의 시제가 과거였을 때 바로 접사 대시 이끄는 절의 시제가 뭐가 온다? 그때는 과거 시제나 또는 과거 완료 시제가 온다. 요게 중요한 거얘들아. 과거나 과거 완료 시제가 온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절의 시제가 과거였을 때 접사 대절의 시제는 최소한 과거 시제나 과거 완료 시제가 무조건 와야 돼. 그러니까 시제일치의 개념은, 시제일치라는 것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면 되는 거야? 주절의 시제가 현재였을 때는 신경 안 써도 돼. 왜냐면은 대절의 시제는 그 어떤 시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알겠어요? 근데 이제 주절의 시제가 과거였을 때 대절의 동사 시제가 과거나 과거 완료 시제가 와야 된다.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지. 내 말 이해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얘들아 봐봐. 주절의 시제가 과거였어. 예를 들어서 주절의 시제가 과거였는데
대절의 내용을 봤더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우리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도 있지만은 우리가 습관 같은 것도 어때? 다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잖아. 계속 습관적인 거니까 이해 가요? 그런 내용이 온다거나 어떤 과학적이나 일반적인 어떤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태양 도나요? 지구가 태양 돌아? 안 돌아? 몰라? 아니 지구가 태양 도냐고. 몰라? 미치겠네. 옆에 과학생님 계실 때 가서 여쭤봐야 돼? 아니 지구가 태양 돌아 안 돌아? 몰라 진짜로? 아 태양이 돌아? 야이씨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지. 지구가 나이씨 뭐야? 지구가 돌면서 태양을 도는 거 아니야? 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를 자전이라고 하나요? 아 공전. 지구가 혼자 도는 거를 또라이라고 하죠. 지금 혼자 돌잖아. 그거 아니야? 자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속담이나 격언 이런 것들은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 할지라도 접사 대절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을 때는 무조건 현재 시를 쓴다는 얘기야. 알았어? 원래는 과거 시제나 과거 완료 시제가 와야 되는데 어려운 거 아니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보자. 이거는 이제 그 주어 플러스 동사로 있는 단문의 내용인데 He goes to meeting every Friday 이렇게 돼 있지. 자, every Friday 이게 뭐야? 매주 금요일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마다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 그래서 he goes to meeting 미팅을 가는데 여기 현재 시제가 쓰였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 가요? 금요일마다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the seven 이거 안 했구나. 두 번째 보자. 이거는 현재 시제.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어떤 사실은 무조건 과거 시제. 알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야. 내가 사회 선생님이야. 내가 사회 선생님이야. 근데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6.25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언급을 하고 있어. 그럼 봐봐 얘들아. 니네가 선생님한테 어제 얘기를 들었어. 어제 사회 시간에 6.25 전쟁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치? 그럼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선생님 내가 어제 여러분한테 가르쳤다고 하면은 어제가 됐으니까 과거 맞지. 그러니까 사회선생님께서 역사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남북전쟁, 6.25 전쟁이 1950년에 발생을 하였다라고 했을 때 오늘을 기준으로 어때? 역사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어제지. 근데 6.25 전쟁이 발생을 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랬어. 그럼 6.25 전쟁이 발생한 거는 어제 말한 것보다 당연히 훨씬 더 이전이지. 그럼 과거보다 더 이전의 일을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시제를 우리 뭐라고 그러지? 과거 완료, 대거거 시제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그렇게 쓰질 않고 역사적인 사실은 그저 무조건 과거 시제로 표현한다고요. 쌤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자, 봐봐. The Civil War started in 1861. 바로 Civil War, 식민전쟁,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1861년에 어떻게 시작을 했다. 이건 뭐예요? 남북전쟁이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무조건 과거 시제로 나타낸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 수능이나 학교 내신에서는 요 시제적인 부분이 거의 출제가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으라는 얘기야. 내 말 이해 가나요? 지금 한 설명 어렵지 않죠? 요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표정들이 어두워. 좀 밝게 웃어봐. 삶이 힘들어? 얘들아? 얼마나 좋은 나이야 여러분들. 꿈도 가질 수 있고 안 그래? 니네 초등학교 때 꿈 뭐였어? 영부인, 대통령 막 이런 거 아니었어? 아닌가? 자 이거 문제 볼까요? 퀴즈 문제 볼까요? 자 볼게요. Let's eat this soup before it gets really get cold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 이거는 이게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이 before이라는 단어가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돼. 근데 before 여러분 다들 알겠지만 무슨 뜻이지? 뭐뭐 전에지. 그 뭐뭐 전에라는 뜻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란 말이야. 알았니 얘들아?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Let's eat this soup. 이 숲을 먹자 이거지. 자, before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기 때문에 결국 뭐야? will get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요. 알았어요? 무조건 현재 시인 gets 이렇게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알았니 얘들아? 이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얘랑 같은 어떤 조건을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시간
또는 조건. 그러니까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반드시 무슨 시제?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현재 시제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현재 시제 쓰는 거.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무조건 현재 시제만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내 말 이해가요? 자, 이제 두 번째 볼까? Once people will learn to use the new system, productivity will increase. 이렇게 돼 있지. 됐나요? 자, 한때는 자, 한번 써보자. 사실은 여기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자야, 여기 잠깐 볼게요. 이때 once가 뭐로 쓰였다? 접속사로 쓰인 겁니다.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로 얘들아. once가 접속사로 쓰이면 일단 뭐뭐 하고 나면 이라는 조건을 나타내. 알았니 얘들아? 그래서 이런 말을 썼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절로 시작했을 때 그럼 얘가 주어고 런과 will, 너를 구분하는 게 동사. 됐나요? 그 다음에 새로운 productivity, 생산성이 증가할 거는 조동사 나왔으니까 사실은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콤마가 찍히는 게 일반이죠. 그죠? 여러분 여기는 뭐 한이 자른지 모르는데 거기 콤마 있나요? 예? 아 있어요 교재에는? 그래요. 여기 한이 잘라서 그런 거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부사절이 이끄는 접사절로 문장을 시작을 할 때는 주절과 우리는 콤마가 거의 99.9% 나타난다고 보면 돼요. 됐어요? 근데 조건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일단 뭐뭐 하고 나면이라는. 그래서 역시 미래 시제를 안 써주고 현재 시제를 써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알았니 얘들아? 요건 중요해. 퀴즈에 나온 문제 요건 되게 중요해. 이거는 현행 어법에서도 나오는 문제야. 알았어 얘들아? 요건 꼭 기억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 뭐야? 뭐니? 퀴즈를 이걸 냈었어야 되니 이걸 해버렸네 선생님이. 근데 어차피 3번 다 끝났잖아 지금. 여기 어디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어디다가? 알았어. 시간이나 조건에 동그라미 쳐. 야, 뭐 전쟁 일어났나 보다. 따발총 소리 나지. 두두두두두. 재밌네. 재밌지? 긍정적으로. 이 퀴즈 잠깐 볼까요? 자, the early bird cats caught the worm. 이게 바로 뭐예요? 격언 같은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새는 벌레를 잡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담이나 격언 같은 것도 항상 현재시를 쓴다. 그래서 catches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Dr. Schweitzer was awarded the Nobel Prize in 1952. 자, 슈바이처 박사가 1952년에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거지? 이것도 뭐야? 슈바이처 박사는 유명한 박사잖아, 그지?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거지. 내 말 이해가요? 그래서 was awarded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어렵지 않지? 어때? 시제는 좀 어때? 가볍지? 애들 하기에 알았나요? 항상 오늘 선생님 그 질문에 답변을 줬는데 선생님 그 늦게 확인을 했어. 그러니까 좀 이해해주고 그래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남겨놓으면 알겠어 얘들아? 질문을 남겨놓으면 선생님 항상 이렇게 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포인트 3 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4시까지라고 했지. 4시 이후에 저 소리만 나가. 자, 볼게요.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경험 동작의 완료, 계속, 결과 등을 나타내는 때는 현재 완료를 쓴다. 이렇게 돼 있죠. 됐어요? 요거 묶어서 설명할게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러니까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직선을 생각해 주면 돼요. 알아듣겠어요? 수직선이요. 자, 그래서 요때가 과거 시제고 요때가 현재 시제라고 했을 때더라. 이거 수직선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과거에 발생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칠 때 쓰이는 표현을 우리는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해. 자, 그럼 봐봐 얘들아. 과거에 발생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말을 했죠 선생님이. 그럼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 과거 시제를 포함할까 안 할까? 포함하겠지. 그럼 색칠이 돼야 돼. 이렇게 이게 수직선이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
그게 현재까지 영향을 끼쳐. 그러면 현재 시에도 이렇게 어때? 포함을 하겠죠. 그래서 과거에 발생한 일이 현재까지 쭉 영향을 끼쳐서 요 사이에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요 사이에도. 자, 명백한 과거 시점이 있고 명백한 현재 시점이 있어. 우리가 동사를 보면은 아 이거 현재다, 이거 과거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 내 말 이해가? 그런데 어정쩡하게 말이야. 과거부터 현재 사이, 요때도 어떤 시제를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명백한 과거가 아니고 명백한 현재가 아니잖아. 과거와 현재 사이에 있잖아. 그 요 사이에 있는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라면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거야. 내 말 알아듣겠어? 그래서 그 현재 완료 시제의 표현을 형태를 우리가 정해놨다는 거지. 현재 완료는 이렇게 정하자. 형태를 have 플러스 pp로 우리가 형태를 정해놓자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장에서 have 플러스 pp 형태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무슨 시제다?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야. 알았니? 이거 다 이 소리가 다 이거 녹음될 거 아니야. 그럼 너네 재밌겠네. 따발통 소리 들으면서 전쟁 밖에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니네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와 대단한 거 아니야? 얘들아 밖에서 막 두두두 막 총 갈기고 있는데 니네 지금 수업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와 대단한 학도병들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단 현재 완료는 명백하게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ago라든지 last라든지 yesterday 또는 that time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추가로 더 쓸 거예요. 그 다음에 in 플러스 연도, in 플러스 연도, 그 다음에 until, 야 내가 까먹겠어. 내가 지금 until now, until now 내가 생각이 안 나. 잠깐만. 내가 생각이 안 나. 진짜 안 나. 이상하다. 진짜 생각이 안 나. 그거 하나, 둘, 셋. 얘 빼고 냈다. 얘 빼고 두 개가 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나. 미치겠네. 어떻게 되냐 이거. until now가 아니야. 나 이거 봐. 미치겠네. 애들 until now 지워. 이거 미안. until now가 아니라 just now. 나 진짜. 저 소리. 이게 그렇구나. 옆에 소음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얘들아, just now. 근데 생각이 안 나요. 큰일 났네, 얘들아. 그러니까 명백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요거 외에도 또 있는데, 하여튼 그 표현들이 있을 때, 얘네들이 있을 때는 현재 완료랑 묶어서 쓸 수가 없다고. 알았니 얘들아? 그러니까 얘네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동사 시에 현재 완료가 쓰였어. 니네들 눈에 have 플러스 pp가 보였어. 그러면 have 플러스 pp가 틀린 거지 부사나 부사고는 사실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내 말 이해가요? 그러면 요거 빨간색은 현재 완료랑 쓰이면 작살나는 거고, 여기다가 써인 파란색으로 어떤 부사나 부사구를 써줄 거야. 알았어? 이건 고등부에서 필요한 거야. 그럼 여기 파란색으로 써주는 부사나 부사구는 반드시 현재 완료랑 매칭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빨간색은 안 되고 파란색은 현재 완료가 오게끔 한다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자,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요? 우리 뭐뭐 이래로 since가 있죠. since 다음에 어떤 때나 어떤 시간이나 연도라 나타날 때나 시간, 그 다음에 for 플러스 수사 플러스 기간명사 혹은 시간명사, 뭐 동원했다는. 그 다음에 아까 until now 있었지 얘들아. 그게 여기 들어가는 거야. 지금까지니까 until now, so far. until now, so far. 이거 지금까지. 뭐 저분들이야 뭐 돈 받고 일하시는데 내가 뭘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참 고생들 하시는데, 근데 고생들을 이 시간을 피해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오전부터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더라. 이거 보자. 아까 여기 봐봐. last 있었죠. last. 그 다음에 여기 in 플러스 연도잖아. 그러니까 얘는 현재 완료를 못 쓰인단 말이야. 얘는.
알았어? 얘는 못 쓰여. 근데 여기다 쌤이 in을 한 번 더 쓸 거야. 근데 이때 in이 in 플러스 연도가 아닌 이렇게 썼을 때 in 다음에 지난을 뜻하는 last라든지 최근 들어 recent가 쓰였을 때 이렇게 얘가 있고 나서 기간 명사가 나왔을 때 요렇게 그러니까 last 앞에 in이 있으면 안 되고요. last가 단독으로 쓰이면은 안 돼요. 현재는 못 써요. 근데 in last 플러스 기간 명사 in rest 기간 명사 이때는 어떻다? 현재 완료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애들이 이거 많이 헷갈려 해. 그 다음에 하나 더 갈게요.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얘들아 over 연도 원래 over가 어떤 뜻이야? 뭐뭐보다 위라는 뜻이지. 그리고 over가 뜻이 너무나 많아. over the topic 그러면 그 화제에 대해서 about의 개념을 할 때도 over 개념이 있어요. 근데 over 다음에 뭐가 나왔을 때 역시 기간 명사 수년간에 걸쳐서 그랬을 때 over the years 이게 있거든요. 내 말 이해 가지? 그래서 얘나 얘가 있으면 현재 완료랑 매칭이 되는 부사나 부사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얘네가 있으면은 현재 완료랑 같이 매칭이 될 수 없다. 이것만 알아야 돼. 고등부에서는. 어떤 말인지 알아듣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다 썼으면 잠깐 지울게요. 다 썼지요? since 특별용법이 있어야 되나? since. 자 여기 아까 since가 있었는데요. since는 전치사와 접속사가 둘 다 되는 단어야. 그러니까 니네가 고등부에서 필요한 since가 뭐냐면 바로 지금 내가 해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since만의 용법 이렇게 타이틀로 하고서 필기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since가 접속사로 쓰였으면 부사절 접사니까 since절 블라블라블라 콤마 주어 플러스 동사 자 이렇게 나오는 문장에서 since가 이끄는 동사 since가 이끄는 이 동사 자리에 이 자리에는 반드시 단순 과거 시제가 와야 되고 단순 과거 시제 since라는 접수가 이끄는 동사야.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 자리 이 자리가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 시제가 와줘야 돼. 저게 서로 바뀌어서는 안 돼. 알았지 얘들아? since란 접속사가 이끄는 동사 자리에는 단순 과거 시제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 시제가 have 플러스 pp 시제가 와줘야 된다. 근데 여기는 have 플러스 pp가 since가 이끄는 동사 자리로 가거나 동사 자리는 단순 과거가 주절의 동사 자리에 맞다. 이게 서로 뒤바뀌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알았어요?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어순별에서 영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건 주의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아니라 얘로 가보자. I have played the violin since I was sick.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야. 얘기 볼까요? since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동사 뭐가 나왔어요? was라는 단순 과거 시제 왔죠. 눈에 보이죠? 그리고 주절의 동사 자리가 뭐가 왔어? have 플러스 pp 이렇게 현재 완료로. 알았니 얘들아? 그러니까 요 시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이거 어려운 말 아니잖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가죠? 자, 밑에 거 볼까요? He only slept for an hour last night. 요건 어때요? last night. 내가 말한 게 이거라고 얘들아. 여기 전치사 인이 없잖아. 그냥 last가 단독으로 쓰인 거야. last night. 저기는 last.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 뭐가 쓰여? slept라는 단순 과거인이 쓰였다고. sleep이 과거인이. 만약에 이 자리가 he has only slept. had slept. 그럼 작살난다고요. 이해 가요? 그렇게 매칭하면 돼. 그러니까 명백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부사나 부사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편한 거고 내가 아까 파란색으로 써준 부사나 부사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게 편하다는 거지. 계속 들으니까 머리 아프네. 괜찮아? 자, 퀴즈 볼게요. James was has been to New York 3 times before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한 게 있다 얘들아. 여기에 현재 완료를 오게끔 하는 부사나 부사고 배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요 단어 주의합시다. 우리가 전의 뜻으로는 ago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before도 있어요. 이렇게 둘 다 똑같은 뭐뭐 전의 뜻이에요. 근데 ago는 현재 완료랑 절대 쓰여서는 안 되지만 이 before이라는 전치사는 뭐뭐 전의 뜻으로서 현재 완료랑 궁합이 맞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before 때문에 답은 뭐가 돼요? has been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알았어? 같은 뜻이다 하더라도 어고는 안 돼. 근데 have plus before는 현재 완료랑 매칭이 된다라고 생각해. 같은 전의 뜻인데. 쌤말 이해가죠? 자, 6번 볼게요. I didn't speak, have spoken with them since yesterday. 6번 어떻게 돼 있으더라? 니네 이거만 보면 안 돼. yesterday가 단독으로 쓰인 게 아닌 거야. 왜? yesterday가 있는데 얘가 단독으로 쓰였으면 모를까? 앞에 뭐가 있어요? since가 있거든. since가 있기 때문에 어제 이후로 since가 있기 때문에 답은 have spoken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만약에 이때 since가 없어요. 얘들아 since가 없어. 그럼 답은 뭐가 돼야 돼? didn't speak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 말 이해 가요? 그치?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since 때문에 have plus pp. since가 없이 만약에 yesterday만 있었다. yesterday는 못 쓴다 그랬잖아. 현재 완료란. 그럼 그때 단순 과거인 didn't speak 이렇게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여기 볼게요. 이게 뭐라고 되냐면 과거의 특정 시점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다. 이게 중요해. 과거의 특정 시점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다. 됐어요? 그 다음에 뭐 과거 이전부터 과거의 특정 시점까지의 경험 동작가 완료 계속 결과들을 나타내는 과거에 있습니다. 어우 복잡해 얘들아. 이거 몰라도 돼 이거. 너무 복잡해. 머리 지진 나잖아. 그치? 다 집어치우자고요. 실질적으로 고등부에 필요한 것만 배우면 되는 거야 니네들은. 알았어? 시에서. 자 우리가 요것만 생각해. 과거의 특정 시점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다. 과거의 특정 시점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다. 자 이거를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가 과거 시점이야. 그리고 얘는 현재 시점이야. 아까도 했지만은 과거에 발생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쳤을 때 우리는 그 시제를 뭐라 그랬지? 현재 완료 시제라고 했지? 근데 요번에는 뭐냐면 어떠한 일이 과거에 발생을 했어. 어떠한 일이 과거에 발생을 했는데 그 전에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 과거보다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과거보다 더 이전에 발생했을 때 아까도 말했잖아.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얘들아 일주일 전에 니네들한테 어떤 숙제를 내줬어. 영작 숙제 50문장 영작 기록 숙제를 내줬어.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을 기준으로 어제 마무리를 줬어. 오늘을 기준으로. 그러면 오늘을 기준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준 50개의 문장은 일주일 전이지. 그리고 니네가 마무리를 진 것도 오늘을 기준으로 언제야? 어제지. 그럼 오늘을 기준으로 둘 다 과거지. 근데 일주일 전에 내준 게 어제 니네가 마무리 진 것보다 더 이전이지. 그러면 그 더 이전이 무슨 시제가 되는 거야? 과거 완료 시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쌤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영어 문장에서는 자 우리말은 말이야. 얘들아 봐봐. 내가 우리말로 영작을 했어. 내가 이제 서술형으로 아니 서술형이 아니라 그 글을 썼어. 선생님의 제자들이 일주일 전에 석쌤이 내줬던 숙제를 어제 마무리를 졌어 라고 대한민국 다니는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 아 일주일 전에 숙제를 먼저 내줬구나. 근데 오늘 기준으로 제자들이 어제 다 마무리를 졌구나. 다 이해할 수 있잖아. 내 말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근데 영어의 문장에서는 정확한 표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내줬던 거나 그 다음에 니네가 어제 마무리를 진 게 한 동사를 똑같이 해버리면은 그게 어떤 게 먼저인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나타나는 게 바로 과거 완료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요때 요 표현이 바로 뭐가 되냐면 과거 완료로서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죠. 이거를 우리가 헤드 플러스 pp로 정해놓자. 그러니까 문장에서 만약에 헤드 플러스 pp가 보인다면 이건 과거 완료 시제가 쓰인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 가요? 자 보면은 I had lived in France for a year before I came back to Korea. 봐봐 이제 얘들아 해석할게. 내가 had lived 뭐가 쓰였니 얘들아? had 플러스 pp 과거 완료 쓰였지? 내가 살았었어 in France 프랑스에 for a year 1년 정도 동안. 자 before 언제 전이야? I came back to Korea 내가 한국으로 came back 다시 되돌아오기 전에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기 전에 1년 동안은 프랑스에서 살았었어. 자, 뭐뭐 전에야 어떤 게 살았던 게. 근데 내가 한국으로 돌아온 게 백한 게 언제야? came 과거지. 그러니까 과거 전에 사는 거잖아. 그래서 had lived 과거 완료 쓰였다고요. 다들 이해 가요? 오케이. 두 번째, he had a few friends until he joined the club. 이것도 마찬가지야. had가 뭔데 얘들아? 이런 게 있어요? 당연히 있지. 이 had는 과거 완료를 나타내는 조동사고요. 이때 had는 뭐예요? had에서 have의 pp형이 had고요. 이해가요? 그래서 그는 few friends 바로 뭐야? 요거 또 모를 수 있으니까 얘들아. few라는 단어가 few가 있고 얘들아, a few가 있고 그 다음에 fewer이 있어. 이 세 개 단어는 뜻이 다 틀려. 형태가 비슷하지만 확실히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아둬야 돼. 자, 먼저 첫 번째 거 얘들아 봐보자. few라는 단어에다 er이 붙었어. 우리 er 붙이면 뭐라 그러지? 비교급이라고 그러지. 그래. 근데 few가 원래 어떤 뜻이냐면 적은, 작은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근데 fewer이 돼버리면 비교급은 더 뭐뭐하는 뜻이잖아. 그래서 얘는 더 적은 이런 뜻이야. 근데 a few는 말이다. 이때 a few는 약간의 조금의 그 뜻이 되고, 얘는 few가 단독으로 쓰였어. 즉 앞에 부정가사가 없잖아. 그럼 얘는 준부정어야 얘들아. 이걸 준부정어라고 그래. 준부정어로 쓰인 few는 거의 뭐뭐 없는 이런 뜻이야. 거의 뭐뭐 없는 이런 뜻. 근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들아, fewer이 됐든 few가 됐든 a few가 됐든 이 세 개 공통점, 이 세 개 공통점은 얘 다음에는 항상 무슨 명사가 온다? 반드시 복수 명사가 꼭 와줘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니까 fewer이 됐든 few가 됐든 a few가 됐든 few라는 단어가 여러분 눈에 보이면 반드시 복수 명사가 와줘야 된다. 근데 이 세 개는 다 의미의 차이는 있다. 됐니? 그래서 봐봐 어떻게 되었어 이게. He had a few friends. few 얘가 쓰였잖아. 그래서 뭐야? 거의 친구가 있질 않았었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됐나요? 언제까지요? until도 접속사 전치사가 다 되는 단어. 근데 뒤에 주동사 나왔으니까 until에서 접속사로 쓰였고. 자, 무슨 시제? 그가 join 클럽에 가입을 했을 때까지는 거의 친구가 없었다. 자, 클럽에 가입을 할 때까지. 클럽에 가입을 하는 게 과거 시험이야. 됐어? 그럼 그때까지니까 그 전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친구가 거의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도 친구가 없었던 게 더 이전이니까 had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알았어요? 결국 얘들아 이거야. 과거 완료 밑줄어법이 수능 학교 내신에서는 나옵니다. 그럼 과거 완료 밑줄어법이 나왔을 때 이제 그런 걸 실전에서 하는 거야. 과거 완료 밑줄어법이 나왔을 때 얘가 맞아? 얘가 틀렸어. 이거에 대한 해법은 어디 있냐면 이제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편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어요. 그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시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치사라든지 부사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뭐뭐 전에, 뭐뭐 후에, 뭐뭐까지 이런 것들을 엮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과거 완료 밑줄어법이나 과거 완료를 포함한 선택형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내 말 이해가니? 오케이. 자, 이게 과거 완료야. 자, 퀴즈 볼게요. She has a red lab by the time I got home. 자, 요 by the time이라는 접속사로 할게요. 이거 접속사입니다. 부사직구로 접속사. by the time은 뭐뭐 할 때쯤. 얘들아, 뭐뭐 할 때쯤의 뜻이고, 여기 봐봐. 얘가 할 때쯤이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도착할 때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쯤 얘가 과거야. 근데 봐봐. already, 이미. 벌써 이미라는 건 뭔가 앞서서 발생한 거잖아. 그녀는 이미 떠났다. 내가 집에 다다를 때쯤 그녀는 이미 떠났어. 내가 다다른 게 과거야. 그러면 이미니까 떠난 게 먼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had left.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지. I had been able to be a nurse before I became a teacher. 봐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before라는 전치사 또는 접속사. 얘 앞에 잘랐을 때 얘가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야. 내가 선생님이 됐는데 선생님이 되기 전에는 내가 nurse, 간호사였어. 선생님이 된 시점이 과거인데 그 전이니까 당연히 과거 완료가 되겠지. 그때는 뭐였다는 얘기야? had been 간호사였어.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알아들어요? 지금까지 한 게 과거 완료 시제야. 아마 우리가 첫 타임 때 배웠던 수의 일치 되게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제 있잖아요. 시제. 알았니 얘들아? 요 시제 거는 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알았어 얘들아? 다시 말하지만 지금 영상 찍는 거 다 복습할 수 있도록 올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포인트 5 들어갈게요. 아까 선생님이 그 여러분들한테 항상 현재 시제만을 쓰는 경우와 항상 과거 시제만을 쓰는 경우 기억나죠? 그거 하기에 앞서서 어떤 거의 개념을 먼저 설명했지? 시제의 일치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했지. 주절과 대절을 얘기하면서. 알았나요? 그래서 주절의 동사가 뭐였을 때, 과거였을 때 접수와 대절의 시제는, 즉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나 과거 완료 시제가 와줘야 된다. 이게 시일치였다고. 근데 주절이 뭐냐면 얘들아 주인절이야. 내 말 이해가요? 쉽게 말해서 주인절이라고. 주인이 있으니까 뭐야? 주인의 종노릇하는 하인이 있을 거예요. 내 말 이해가요? 근데 그 하인은 주인에 따라서 시제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주절이 주인이 현재 시제야. 그때는 하인은 선택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때는 무한대야. 어떤 시가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주인이 과거야. 근데 과거라서 하인은 먼저 하면 안 돼. 내 말 이해가? 그런 개념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과거면 하인은 최소한 과거나 과거 완료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가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한 게 그 C일치고 그 부분을 이렇게 정리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바로 예문 들어갈게요. He says you are good cook. 봐봐 얘들아. 문장이 굳이 선생님이 애써서 주어 동사 말을 안 해도 문장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연급하다 나가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는 접속사 대시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얘가 생략 가능하다라고 보면 돼요. 내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는 말한다. 얘들아 주어 동사 조동사는 목적어절이 이끌어주는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예요. 주절의 시제가 현재 시제죠. 됐나요? 그럼 대절의 시제, 생략된 대절의 시제는 어떠한 시제가 와도 상관이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아가 왔는데 이 자리에 월이 와도 상관이 없다고요. 알았어요? 두 번째요. I went to bed after I had finished the novel. 이건 뭐 아까 말했던 거 똑같은 과거에서 또 쓰였네. 봐봐 얘들아. 내가 잠자리에 들었어. 그게 고의 과거형이 과거야. 언제 들었냐면 이번엔 후에라는 after라는 접속사가 나왔어. 내가 뭘 했어요? 그 소설을 다 마무리했대. 자, 다 마무리한 게 먼저예요? 잠자리 든 게 먼저예요? 잠자리 든 게 나중이란 말이지. 마무리를 했으니까 잠자리 드는 거야. 그러니까 잠자리 든 게 과거 시제니까 마무리를 한 거는 더 이전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여기 had finished 과거를 쓰였다라고요. 어렵지 않지 얘들아.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문 볼게요. I knew that.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접속사 that이라고. 이거 생각 가능하죠. 그죠? 자, 내가 알고 있었던 게 과거입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Carol이가 won first prize in the 피아노죠 이거. 피아노 컨테스트. 피아노 대회에서 1등상을 수상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 주절의 시제가 무슨 시제? 노의 과거형인 과거 시제. 그럼 대절의 시제는 무슨 시제랑 무슨 시제? 과거나 과거 완료 시제. 그게 바로 시제일치다. 그래서 will의 과거형이 뭘 쓴다? would를 쓴다. 얼마나 쉬워. 알아듣겠니 얘들아? 두 번째 볼까요? My teacher. 나의 선생님께서는 말했다. 나에게 접속사 that이야라고. 자, 선생님 말씀한 시점은 과거 시점. 내가 had made a mistake the exam. 시험에서 실수를 범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자, 선생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과거 시제예요. 내가 시험을 친 걸 선생님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시험에서 미스테이크를 한 거는 선생님 말한 시점보다 당연히 앞선 시제.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어딨어? had made a mistake.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지.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푸는 방법을 아는데 해석을 못 해버려서 어휘를 몰라. 그래서 해석을 못 해. 그럼 뭐요? 무용지물이지. 그래서 얘들아 영어는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어비 계속 이렇게 노래를 연습하는 거야. 알았나요? 자, 포인트 6가 마지막인가요? 오케이. 포인트 6 볼게요.
자, 요거는 글쎄 흠이 그게 크게 막 강조하고 싶진 않아요. 얘들아, 고등어법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 거로 볼 수 있으면 돼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왕 시제편에서 나왔고 연면 실전어법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디딤돌을 다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도 이런 건 있다는 걸 알고 윤서를 알아야 돼. 아직까지는 알아야 돼. 아직 그 중앙레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고등부에서는 아직은 이건 뭐 굳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알고는 있자 얘들아. 봐봐. 상태 동그라미 치고요. 소유, 감정, 지각. 상태, 소유, 감정, 지각. 상태, 소유, 감정, 지각. 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진행형으로 쓰일 수가 없다. 진행형으로 쓸 수 없다. 여러분 진행형이 뭐야? 얘들아 명확하게 알아야 돼. 진행형이 단순히 ing예요. 그거 아니야. 진행형은 반드시 그 형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더라. 이렇게 설명할게요. ing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현재 분사이거나 아니면 동명사이거나 이게 ing고요. 알아들어요? 우리가 말하는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 분사를 응용한 비동사가 반드시 있어야죠. 비동사 플러스 ing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 얘들아? 근데 보통 얘들아 진행형이 뭐야? ing요. 아니라고요. ing는 동명사나 현재부터 둘 중에 하나인 거고요. 비동사 플러스 ing가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진행형에 쓰인 이 ing가 바로 현재 분사가 돼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 현재 분사의 개념이 뭐예요? 현재 분사의 개념이요. 능동과 진행이에요. 현재 분사의 개념을 누가 물어본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갖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 볼까요?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뭐 be, exist, resemble 이렇게 돼 있네. 자 여기서 요 단어 있잖아요. exist, resemble 하나 더 들어갑니다. 아직 어차피 잘 들어야 돼. 어차피 제 3강이 수동태 파트예요. 알았어요? 그때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의 종류를 오늘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줄 건데 이미 저기에 들어가 있네요. exist, follow me, exist. resemble 라고 말한 이 동사들은 수동태도 불가능한 동사예요. 알았어요? 진행형 불가, 수동태 불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have, own, belong 이렇게 되는데요. 특히 have라는 동사는 얘들아 가지다, 소유하다 의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모두 갖고 있지 얘들아? 음식을 먹다 의미도 갖고 있어요. 음식을 먹다일 때는 진행형의 의미가 돼요. 나는 아침을 먹고 있는지도 할 수 있잖아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가지다 의미일 때 그때 진행형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요 단어 또 나오네요. 아까 말했던 exist, resemble, 자, belong to. 뭐뭐에 속해 있다, 소유되어 있다, 이 belong to. 역시 수동태 불가능. 좀 이따 제 3강 파트에서 할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 중에 하나가 바로 belong to예요 또. 알았어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뭐죠? like, 좋아하다, love, 좋아하다, 싫어하다. 이것도 진행형으로 쓰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각동사 여러분들 무슨 동사를 써요 선생님이? 사람의 오감을 나타내는 동사들.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들. 됐나요? 이런 동사들도 일반적으로는 어떻다?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 라는 정도만 좀 알고 있으라는 거지. 알면 좋아. 모르는 것보다는 나은 거니까. 그리고 니네가 영작을 할 때도 잠깐만 선생님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내가 뭐라 그랬다? 진행형을 쓸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be 플러스 ing를 안 쓸 거라는 거지.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샘플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거 과제로 또 계속 해갖고 오시면 됩니다. 알았지요? 내 말 이해가니 얘들아?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네, 넘기시고 샘플 문제 한 문제만 풀게요. 지금 샘플 문제 한 문제만 풀고 자 선생님하고 그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졌다가 그 3강 있죠. 쉬는 시간을 조금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강 그 다음에 4강 오늘 준도사편까지 이론도 다 끝낼 겁니다. 계획한 대로 알겠어요?
이름 다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를 꼭 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수정수 해야 되는데 자 1번 문제 지금 빨리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공사 끝났나 보다 얘들아. 금방 풀 수 있어요. 어차피 뭐 우리가 시제를 지금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같이 풉시다. 자, 뭐 어려워? 어려워? 어떤 부분이 어려니? 해석이 잘 안 되나요? 어휘 때문에 그런가? 같이 해결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자 이거 우리가 실전어법 할 때 항상 했던 건데 선택형 문제예요. 그저 선택형 문제일 때는 선택형 밑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선택형 문제는 없어졌어요. 밑줄만 나와요. 근데 학교 내신에서는 계속 살아있어요, 이거는. 자, 얘 뭔데요? 분석을 해봐야죠. 얘는 뭐예요? 과거 완료요. 좀 전에 배웠잖아요. had PP. 얘는 뭐예요? 현재 완료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지? 과거 완료는 이미 과거가 더 이전에 일이 발생해서 끝났어요. 현재 완료는 과거의 발상이 현재까지 영향 끼쳐야 돼요. 내 말 이해가요? 보면은 by the early 1900s 얘가 결정적인 힌트예요. 1900년대 초까지는 됐어 얘들아? 1900년대 초까지는 그랬었다.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1900년대 초까지는 그랬었다 이래지. 1900년도 초까지는 그래왔다. 이건 말이 좀 어색해요. 그죠? 그래서 보통 마이너는 전치사 때문에도 답이 결정되는데 자, Grey Wolves. 이거 얘들아 울브는 뭔지 알잖아. 울브가 뭐야? 울프가 뭐야? 울프. 오, 이거 뭐야? 어? 아유, 이 감정이 메마른 짐승들 진짜. 울프가 뭐야? 울프가 늑대잖아, 늑대. 근데 그레이가 얘들아, 그레이 울프를 굳이 막 그레이가 뭔지 그럴 필요 없어요. 내 말 이해가요? 그냥 그레이 울프스, 그레이 늑대들은 had begun to disappear. 사라지기 시작했대. 분명 여기 통로를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통로를 만들었는데 이거 뭐야? 잘했어. 됐지? 움직였는데? 자, 빨리 문제 펴봐. 예준이도. 자, 1900년대 초까지 그레이 늑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 in the US. 미국에 있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으로부터.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result in. 요거 일단 밑줄 두 줄 쳐놓으세요. result in. 결과를 초래했어요. growing. 증가하는 예르크의 개체 수를. 이 말이네요.
됐나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까지 이미 늑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대. 그러다 보니까 예르크의 개체수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는 결과를 초래했대. 결과를 초래한 게 뭐예요? 과거죠. 그리고 당연히 개체수가 사라지기 시작한 건 이미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had begun. 과거 레인 had begun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 내 말 이해가죠? 됐냐 얘들아? 왜 기울어졌지? 이렇게 돼야 되나?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는 declined와 had declined. 요거 업이 요 문제 풀고 설명 좀 할게요,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 중요하지 않은 거는 안 하는 거 알지?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decline. 좀 이거 스카이 7000번을 했을 때 내가 설명했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있었어요. 이번에 방송할 때. 영상 찍어놓은 거 있었어요. decline 동사. 내가 기억하기로는 51번부터 100번 사이에 내가 어휘도 실어놨잖아요. 그 어휘도 내가 설명 계속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말 이해가죠? 네. 그래서 내가 한 번 일요일에 하루 잡는다 그랬어요, 내가 그 어휘 설명은. 자, 볼게요. 얘는 과거고요. 역시 과거 완료예요. 그러면 이 문장도 사실 여기서부터 내용 파악을 좀 해서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This caused water temperatures to increase. 우리 패턴 하나 배우자. 얘들아, 수학 공식 있지? 니네 수학 잘하는 방법이 뭐야? 공식 있으면 그거를 유도할 줄 알아야 돼. 거꾸로 증명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알아들어요? 그래야만 오래가. 자, 여기에 cause라는 동사가 있는데 cause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야. 패턴은 cause A to B야. 자, 따라한다. cause A to B. cause A to B. 이게 습관적으로 cause A to B, cause A to B, cause A to B, cause A to B 거의 90% 이상 되게 써요. A가 뭐가 되는 거야? Water temperatures. B가 뭐가 되는 거야? To increase.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장 구조는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어 보호가 되는 거죠. 알았나요? 자, 이것은 야기했어요. 수온이 증가하는 것을.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and라는 등위 접속가 나와. 석사가 어떡하죠? 세모 쳐버리잖아요. 세모 쳐버리잖아요. The population of many fish species in the pearl. 보세요. A of B잖아요. A of B, A of B. 그럼 population 얘가 A가 되겠고 many fish species 얘가 B가 된다고요. 알아듣겠나요? 그 다음 뭐예요? In the pearl, in the pearl, in the pearl. 전명이요. 이게 니네가 해야 될 거라고요. A of B에서 of는 동그라미 쳐. 왜? B의 A가 될 거니까. 됐어요? 자, 수온이 증가하도록 유발을 했고요. 결국 공원에 있는 많은 물고기 종들의 개체수가 어떻게 감소했었다야 아니면 쇠퇴했다야 감소했다야 동시 발생이죠. 당연한 거잖아, 얘들아. 봐봐. 이것이 수온을 증가하게 유발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개체수도 물고기 종의 개체수도 어떻게 보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겠지. 줄었던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야기한 게 과거기 때문에 지금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든 거잖아요. 그 동시다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nd를 기준으로 잘 들어 얘들아. and라는 등역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cause라는 동사와 이게 decline과 had decline은 시제가 병렬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병렬. 알았나요, 내용상? 그래서 that was decline. C 넘어갈게요. C를 금방 풀 수 있었죠? 그지? 이거 만약에 틀린 학생들은 잘못된 거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를 대신한다 말했었죠. 그러니까 will respect는 절대 보이면 안 되죠. 그냥 respect 바로 나오는 거죠. 자, 오늘 1부 수업에서 어휘 들어갈게요. 어휘 들어갑니다. 자,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부분 respect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휘를 설명할 거고요. result in 어휘 설명할 거고요. 내가 하나 뭐가 또 발견했었는데 그거 기억이 안 나. 오케이, 땡큐. decline 동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얘들아 result라는 동사. 일단은 result in 다음에는요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result in 다음에는 결과가 나와야 되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똑같은 result from 다음에는 원인이 나옵니다. result in 다음에는 결과, result from 다음에는 원인. 자, 지금 말 잘 들으세요. 애들아, 결과가 있으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원인이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원인이 발생했다. 원인 때문에 뭐가 발생을 해? 결과 발생하지. 자,
원인이 있고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있고 나서 결과는 이 원인 때문에 생겨나든 앞뒤 순서가 어찌 됐던 간에 원인과 결과가 공존을 하면 우린 그걸 인과관계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근데 인과관계에서도 뒤에 거가 중요한 거야. 분명히 앞에는 분명히 얘는 뭐가 있었어? 원인이 있었을 것이고 얘는 앞에가 결과가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근데 같은 인과관계는 맞아요. 그런데 원인은 다음에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이 원인이 이 결과를 초래했다. 그럼 결과가 중요한 거고요. 다음에 결과 왜 발생했냐고요? 바로 이 원인 때문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원인이 중요한 거라고요. 알았어? 그래서 result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다 이 뜻이고 result from은 다음에 결과가 이 원인으로부터 생겨났다. 이러면 돼요. 한 가지 더 포커스. 아까 내가 제 3강 수동태 파트를 할 건데 수동태 파트로 들어가기 전에 진행형으로 불가능한 동사가 뭐뭐 있었어요? exist, 그지? 그다음 resemble, 그다음 또 뭐 있어요? belong to, 그렇지. 그렇게 있었지. 걔네랑 똑같아요. 이 result 동사도 절대적으로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 무조건 자동사예요. 알았나요? 그것도 머릿속에 잘 심어놓도록 하시고요. 자, 두 번째 decline 어휘야. decline은 내가 스카이 추천 단어 했을 때 이미 설명했던 단어지만 한 번 더 복습처럼 설명합니다. 이 decline 동사는 자동사도 되고요, 타동사도 됩니다. 얘는 능동태 수동태 그거는 이제 거의 안 나눠 보면 돼요. 자동사일 때는 감소하다 뜻이 정해져 있다고요. 감소하다, 쇠퇴하다 그 뜻을 갖고 있고요. 타동사일 때는 무엇을 거절하다 이 뜻을 갖는 게 decline 동사야. 그거 얘기하려고 한번 복습을 한 거예요. 알았나요? 자, 그 다음에 이 respect라는 단어요. 이 공간이 안 보이네. 여기다가 쓰면 되겠네. 요건 보이네요. 됐나요? 자, respect라는 단어는 딴 거 아니에요. respect라는 단어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존경하다라는 뜻인 거. 근데 저 respect라는 단어를 응용한 형용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뜻이 다 틀려요. 역시 스카이 추천 단어에서 다 할 거고 아니면 했던 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뭐냐면 respectful이 있고요. respectable이 있고 respective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respectful. 이거는 예의 바른, 공손한 이런 뜻이고요. respectful. 두 번째는 respectable. 이거는 존경할 만한, 훌륭한 이 뜻이고요. 존경할 만한, 훌륭한. 그 다음에 respectable. 이 respective라는 단어는 각각의 이런 뜻이에요. 각각의. 각각의. 이치할 때 각각? 그렇지. 각각의. 됐나요? 오케이. 오늘 그 특강 제2강 시제표는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가졌다가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